자, V-ray MTL 재질을 넣어주세요. 자, 다시 얘를 더블 클릭하고, 자, 재질을 놓고, 백그라운드를, 자, 재질이 보이도록, 자, Show Shade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만들 재질은 19- 에폭시 바닥. 보통 우리 저기 카페 같은 데 가면 그런 노출 콘크리트 같은 느낌의 바닥이 있죠. 걔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넥트에 들어가서 재질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재질을, 자, 맵에, 자, 그레이 콘크리트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디퓨저 컬러를 가지고 오도록 합니다. 자, 얘를 디퓨저에 연결해 주세요. 들어가졌다, 그렇죠. 자, 그리고 반사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렉트 컬러가 당연히 화이트로 반사를 많이 치게 해주세요. 자, 그리고 리플렉트 얘가 있네요. 재질이. 얘를 가지고 와서, 자, 얘를 리플렉트에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반사 많이 줄었다, 그렇죠. 얘가 그레이 톤이라서 이 반사는 글로스 값은 제가 조금 더 은은하게 0.95 정도로 줄여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맵에 가서 기존 얘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반사가 약할 수 있기 때문에 리플렉트를 제가 50으로 줄여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반짝반짝한 그런 에폭시 느낌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자, 얘도 컬러 컬렉션을 중간에 연결해 두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씬에 맞도록 컬러를 변경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범프 값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범프는 이 노이즈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보통 우리가 이런 일반적인 콘크리트 재질들이, 이런 에폭시 재질들이 정말 거울에서 반사되는 것처럼 이렇게 반사가 만들어지진 않아요. 조금 더 자연스러운 반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노이즈를 가지고 오도록 합니다. 자, 지금 보듯이 흰색과 블랙이 노이즈 낀 것처럼 재질이 보이죠. 흰색은 튀어나오고 블랙은 들어가면서 자연스러운 재질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범프로 연결해 주세요. 자, 지금처럼 꿀렁꿀렁한 재질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얘 수치를 좀 줄이도록 할게요. 자, 노이즈에 들어가서, 자, 나중에 얘로 가지고 우리가 물을 좀 표현할 거예요. 자, 일단 사용법만 좀 한번 보세요. 자, 노이즈 더블 클릭하셔서 사이즈를 한 500으로 줄여줍니다. 자, 이 사이즈는 이 전체적인 이 사이즈를 말하는 거예요. 얘가 너무 작다 그러면 얘를 더 크게 천으로 올려서 이 물결 모양을 더 크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한 500 정도 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상위 메뉴로 가서 범프의 높이가 좀 심하다, 그렇죠. 지금은. 자, 범프 높이가 심해서 이 꿀렁꿀렁한 정도가 좀 큰 것 같아요. 얘는 한 5로 줄여주도록 합니다. 지금도 약간 강한 감이 있네요. 자, 얘를 한 3으로 줄이고, 자, 노이즈 수치가 조금 큰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한 1000 정도로 올려주도록 합니다. 자, 상위 메뉴로 다시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폭시 바닥은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위 메뉴로 가서, 자, 씬에 따라서 앞서 얘기했지만 그런 씬에 따라서 컬러도 조절하고, 자, 그리고 이 리플렉트, 이 반사의 양도 여러분들이 다시 조절하면 돼요. 자, 반사도 얘를 100으로 다 사용하게 되면 또 달라지죠, 반사 값이. 그래서 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9- 에폭시도 얘를 등록을 해줍니다. 자, 에폭시 재질도 다 드래그해서 삭제해주고, 자, 이번에 V-ray MTL 재질을 하나 가지고 오고, 이번에 이름을 20- 벽돌 화이트, 자, 뒤에 그렸던 이 박스에 재질을 우선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재질 미리 볼 수 있도록 쇼 쉐이드 버튼을 눌러주고
얘는 옆에 굴을 하나 그려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스피어를 적당한 크기로 한 600짜리를 하나 그려 볼게요. 반지름 600에 시그먼트는 100으로. 자, 바닥에 붙어 있는 요 놈을 프론트에서 약간 올려서 지금처럼 약간 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벽돌 재질은 자, 맵 안에 자, 브릭 페인트 화이트라고 또 재질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재질 같은 경우도 지금처럼 AO 파일이 있고 기본 디퓨저 컬러가 있고 디스플레이스 기타 몇 가지 재질들이 있는데 얘를 한번 조합해서 만들어 볼게요. 자, AO 파일은 이 매질을 우리가 좀 더 잘 살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컴포짓을 넣어 줍니다. 자, 그리고 기본 디퓨저를 저희가 사용할 거고, 자, AO 재질도 우리가 사용을 할 거예요. 그렇죠. 자, 레이어 1번에 기본 디퓨저를 연결했어요. 자, 얘를 더블 클릭하고, 자, 새로운 새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2번 레이어에 지금 만들었던 얘 재질을 넣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뒤에 박스랑 이 굴을 선택해서 자, 재질을 넣어 주시고 얘를 디퓨저에 연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선의 위치를 앞서 우리가 확인한다고 얘를 좀 뒤쪽으로 보내뒀어요. 그래서 얘를 다시 뒤쪽에 있던 선은 처음 선을 그렸던 것처럼 물체를 향해 비치도록 해줍니다. 자, 모디파이 가서 선의 사이즈 멀티 값을 좀 건드렸었는데 얘는 기본 1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상당히 밝다, 그렇죠? 자, 이 스피어에 들어갔던 이 재질도 UV 맵을 이번에 스피어리컬로 구형태로 해주고 맵을 얘 같은 경우는 타일링으로 조절하면 되겠어요. U 값 정도만 한 2.5 U 값을 한 2.5 정도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V도 한 1.5 U는 한 3 정도로 뒤에 있는 벽보다는 좀 작게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가 배경이 조금 노란색의 색감이 보이는데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벽돌 재질도 동일하게 반사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커넥트에 가서 자, 얘 반사 REFL 컬러가 있네요. 거의 블랙에 가깝네, 얘가 반사값이. 얘를 리플렉터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반사값에 대한 컬러는 우리가 컬러 컬렉션에서 조절할 수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컬러 컬렉션을 처음 가지고 올 때부터 얘를 이 선에다가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반사값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컬러로 얘를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약간은 반사값을 조금 더 주도록 할게요. 자, 다시 상위 메뉴로 가셔서 자, 이번에는 V-Ray 노멀 맵을 줘서 얘에 대한 범프 값을 주도록 할게요. 자, 커넥트에 가서 이 노멀 맵 재질을 가지고 와서 노멀 맵에 연결. 자, 해당 노멀 맵 더블 클릭. 자, 플립 그린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글로스 재질도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자, 글로스도 지금 자, REFL 글로스에 연결해 주도록 합니다. 자, 얘를 더블 클릭하고 칠드런 버튼을 레이아웃 칠드런 한번 클릭해 주세요. 자, 이 벽돌 재질을 좀 더 울퉁불퉁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이 벽돌 재질을 지금은 좀 평면에 가까운 느낌이 크다 그렇죠. 디스플레이스먼트라는 재질을 줘서 좀 더 울퉁불퉁한 느낌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해당 재질로는 지금 이 디스플레이 재질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글로스 재질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자, 그럼 글로스에 사용했던 얘를 꾹 눌러서 디스플레이스로 넣어 주세요. 오케이.
자, 어마운트 수치를 여러분들도 한 50 정도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이 9에서는 크게 영향은 없는데, 자, Keep Continue 얘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디스플레이먼트가 없을 때 느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거의 종이 느낌에 가깝다 그렇죠. 이 디스플레이먼트가 들어가게 되면 얘의 입체적인 느낌을 살려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기본 V-Ray MTL 재질을 지금 9에다가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9에 기본 MTL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지금 디스플레이먼트라는 재질이 별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먼트 재질은 지금처럼 이런 입체적인 느낌을 만들 때 사용해요. 그래서 이 어마운트 수치가 만약에 100으로 올라가게 되면 더 거친 얘도 동일하게 흰색 재질은 더 튀어나오고 블랙은 더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더 거칠어지겠죠. 자, 50 정도 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먼트에 지금 저희가 적당한 지금 얘가 디스플레이스 값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AO에 사용했던 얘를 한번 디스플레이먼트로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얘 같은 경우가 화이트 블랙이 좀 뚜렷했다 그렇죠. 얘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히려 글로스 재질을 쓰는 것보다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AO 재질을 사용해서 이 울퉁불퉁한 재질을 만들어 주는 편이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이 벽돌 재질을 클릭하고 재질을 넣어 주세요. 자, 그럼 뒤에 사각형 이 박스에도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V-Ray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주고 앞에 썼던 이 AO 재질을 꾹 눌러서 노맵에 넣어 주세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마운트 수치는 한 30 정도만 주도록 할게요. 자, 타입은 3D 타입으로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디스플레이먼트를 사용하게 되면 좀 더 울퉁불퉁한 느낌이 살아나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코너 지점들이 다 벌어지게 되죠. 자, 이 부분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얘는 아래쪽에 내려가 보시면 Keep Continue라는 부분이 있어요. 얘 Keep을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럼 사이에 벌어졌던 부분들이 얘를 사용함으로써 붙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재질이 조금 이상하게 늘어난 게 보여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아래쪽에 엣지 부분을 0.05인데 0.01 앞서 보였던 엣지 부분에 그런 느낌이 많이 없어졌다 그렇죠. 얘를 완전히 0.001로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완전히 없어졌다 그렇죠.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먼트가 들어가면서 지금 이런 부분들 저희가 모델링에서는 일자로 모델링을 했지만 이 재질의 화이트 부분에 영향을 받으면서 얘가 지금처럼 벽돌 느낌처럼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의 입체감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얘도 한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스페어에도 동일하게 V-Ray 디스플레이먼트를 주고 이 재질을 꾹 눌러서 노맵에 넣어줍니다. 자, 타입은 3D 매핑 타입으로 가시면 되고 얘를 어마운트를 30을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킵을 체크하고 엣지는 0.001로 줄여주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입체감 있는 재질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자, 바닥에도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실제로는 이런 바닥 같은 곳에 이 디스플레이먼트를 또 많이 쓰기도 합니다. 자, 예를 하면 그대로 벽돌 재질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V-Ray 디스플레이먼트를 바닥에도 한번 줬어요. 자, 이 AO 파일을 노맵에 넣어 줍니다. 오케이. 자,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바닥이 일반적으로 2D죠. 랜드스케이프에서는 저희가 2D로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평면적인 형태에서는. 자, 어마운트는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서 튀어나오고 들어가고가 정해지겠죠. 자, 그리고 2D 매핑의 리솔루션은 좀 올리도록 할게요. 1024로 아니면 2048까지도 올려서 2D 매핑 해상도를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울퉁불퉁한 느낌을 디스플레이먼트로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얘는 버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만든 재질은 다시 등록을 하셔서 이곳에 저장을 하도록 합니다. 벽돌 화이트. 자, 얘도 이제 재질을 다 주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먼트 재질은 얘도 빼도록 할게요. 9에도 빼고 뒤에 박스에도 디스플레이 재질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V-Ray MTL을 또 끌고 와서, 자, 이번에는 21- 벽돌 레드. 자, 벽돌 재질은 제가 드렸던 재질 중에 제일 위에 있는 브라운 톤의 벽돌 재질을 이번에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포짓을 한번 주고, 자, 앞서 동일하게 디퓨저 재질을, 자, 레이어 1번에 연결해 줍니다. 자, 그리고 디퓨저에도 연결해 주고, 자, 컴포짓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자, 그래서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 AO 파일을 레이어 2번에 연결. 자, 얘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멀티플라이 값으로 섞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도 9랑 뒤에 빼게 박스에 동일하게 재질을 놓고 미리 보기 버튼을 확인해 주세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지금 UV 사이즈가 이 벽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작게 들어가졌다. 그렇죠. 그래서 UV를 한 6000 자, 얘도 타일링을 1로 가도록 할게요. 기본 1 얘는 0.5 1에 0.5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하면 기본적인 타일 재질은 사용할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타일 재질 또한 색깔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크겠죠. 자, 그래서 컬러 컬렉션을 여기에 미리 연결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다시 설명을 안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컬러를 변경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이 벽돌 재질에 대한 반사값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얘가 반사가 너무 전체적으로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벽돌은 얘로 반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그럼 얘를 자, 리플렉트에 연결해 주시고, 얘가 우리가 글로시 값을 글로스 값을 같이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REFL 글로스에 연결해서 두 개를 같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벽돌 더블 클릭하고 벽돌을 미리 보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노말 맵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자, 범프 재질에 이 노말을 추가하도록 합니다. 자, 노말 맵을 넣어주고, 자, 얘를 노말 맵에 연결해 주세요. 자, 그래서 노말 맵 클릭하고, 노말 맵은 항상 플립 그린을 체크해서 사용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상위 메뉴로 올라가서, 자, 이 노말 맵에 이 범프 수치를 더 올려서 이 벽돌의 이런 세부적인 부분을 좀 더 울퉁불퉁하게 표현해 주셔도 됩니다. 자, 얘도 동일하게 디스플레이먼트를 사용하면 되겠죠. 한번 볼게요. 자, 얘도 이 AO 파일로 표현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흰색과 블랙. 자, 얘도 디스플레이먼트를 한번 더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Ray 디스플레이스먼트. 자, 3D의 타입으로 사용하면 되겠죠. 얘가 입체 형태니까. 자, 그리고 이 AO 파일을 디스플레이먼트로 연결해 주세요. 오케이. 자, 그리고 수치를 어마운트 30으로 할게요. 지금 많이 얘가 확실하게 탁 표가 나네요. 그리고 아래쪽에 가서 킵을 체크하고 엣지는 제일 낮게 0.001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입체적인 느낌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자, 얘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벽돌 재질을 자, 그대로 끌고 와서 21번에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자, 벽돌은 지워 주시고, 자, V-Ray MTL을 새로 놓고, 자, 더블 클릭하고 얘랑 9랑 박스에
재질을 놓고 미리 보기를 눌러주세요. 자, 이번에 재질 이름을 22- 콘크리트 재질을 만들어 볼게요. 자, 커넥터에 들어가서 콘크리트로 쓸만한 재질이 자, 콘크리트 02에 있는 예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를 디퓨저 재질로 사용할게요. 자, 디퓨저에 연결해 주고 자, 들어갔다 그렇죠, 재질이. 자, 이 디퓨저 재질은 또 우리가 컬러를 변경해 쓸 수 있으니까 컬러 컬렉션을 미리 하나 연결해 놓을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변경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렉트 얘를 가지고 그냥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리플렉트에 연결해 주세요. 리플렉트 맵에 반사 칠 수 있도록. 자, 그리고 REFL 글로스에도 얘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자, 리플렉트에서는 얘를 컬러 컬렉션으로 써서 이게 더 낫겠네. 자, 얘를 연결 해제할게요. 얘 컬러 컬렉션에 이 재질을 연결하고 컬러 컬렉션에 연결된 얘를 리플렉트랑 글로스 두 개로 같이 쓰도록 할게요. 자, 컬러 컬렉션에 들어가서 지금 반사가 조금 밝게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더 콘크리트의 반사 값이랑 컨트라스트 수치를 올려서 조금 더 반사를 쓰도록 할게요. 자, 이는 측면에서 보면 표가 더 많이 납니다. 자, 이 정도만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노멀 맵을 동일하게 적용해 주도록 합니다. 자, 노멀 맵을 범프에 연결하고 자, 노멀 맵을 여기 넣어 주세요. 자, 노멀 맵을 클릭하고 플립 그린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상위 메뉴로 상위 재질로 들어가 주시고, 자, 맵에 가서 글로시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약하게 썼었죠. 글로시를 50으로 줄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글로시 수치를 0.7로 줄여서 이런 콘크리트 재질이 조금 더 은은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는 제가 콘크리트 재질을 이렇게 사용했지만 씬에 따라서 충분히 다양하게 사용되어지겠죠. 자, 얘도 꾹 눌러서 22번 콘크리트로 등록을 합니다. 자, V-Ray MTL을 다시 가지고 오고 이번에 박스랑 구 두 개 같이 해볼게요. 넣고 미리 보기 눌러주세요. 자, 이번에 재질 이름은 23- 잔디로 합니다. 자, 커넥터에 보시면 여기 있네요. 잔디 재질이. 자, DR 사이트를 하나 가져올게요. 얘를 넣어주고, 자, 얘도 사용할 거예요. 얘도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얘도 범프에 사용할 겁니다. 자, 디퓨저에 잔디 재질을 넣어주고, 얘도 저희가 컬러를 변경해서 쓰겠죠. 그래서 컬러 컬렉션을 미리 연결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렉트, 얘 좀 짙은 얘를 리플렉트랑 글로스에 연결해 줍니다. 자, 글로스 같은 경우는 맵에 들어가서 제가 50%로 줄여서 사용하도록 할게요. 자, 글로스는 0.6 정도로 해서 은은한 반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범프에 연결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얘가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자, 디스플레이 먼트 값도 줘서 사용을 해도 되겠지만 한 여기까지만 잔디를 주도록 할게요. 우리는 나중에 잔디 느낌의 포레스트를 사용해서 주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23 잔디도 꾹 눌러서 이곳에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바닥 재질을 선택하고
자, 기존 거는 삭제해주고 Vray MTL. 자, 더블 클릭하고 재질 놓고 미리 보기. 얘 이름은 24- 보도블록. 자, 재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재질은 자, 맵에 들어가서 자, 헤링본 브릭에 들어가 보면 여기 재질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퓨저 컬러를 디퓨저 바닥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디퓨저에 연결하고 맵 사이즈를 좀 조절해야 되겠네요. 얘 같은 경우는 한 1000으로 1000도 조금 크네요. 지금 600 한 600 정도로 조절하도록 합니다. 자, 얘도 우리가 컬러를 변경해서 사용할 경우가 크겠죠. 자, 컬러 컬렉션을 연결해 주도록 합니다. 자, 디스플레이 재질은 있고 노멀, 스페큘러. 자, 얘로 우리가 리플렉트 재질을 주도록 할게요. 자, 리플렉트 재질을 연결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 블록에도 반사가 들어가게 되겠죠. 자, 글로시 수치를 줘서 이 반사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글로시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섞어 쓴다 그랬죠. 0.7에 맵에 들어가서 이 글로시 수치를 50으로 줄여주도록 할게요. 자, 동일하게 Vray 노멀 맵을 만들어주고 얘는 범프로 자, 파란색 이 재질이 노멀 맵이죠. 얘를 연결합니다. 자, 노멀 맵을 더블 클릭하고 플립 그린을 체크해 주도록 합니다. 자, 얘가 이제 우리가 디스플레이 먼트 재질로 쓰면 되겠네요. 자, 얘를 이곳에 끌고 와서 사용은 안 하지만 이곳에 좀 연결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디스플레이 먼트로 연결해 놓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더블 클릭하고 재질 자체에서는 제가 재질에서는 좀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해제해 주세요. 디스플레이 자체는 됐죠. 자, 그리고 지금 이 플랜에 디스플레이 먼트를 주고 2D 타입으로 맵은 얘를 쓰도록 할게요. 얘를 꾹 눌러서 디스플레이 먼트에 이 텍스처를 인스턴스 합니다. 자, 노멀은 한 30 정도. 지금 많이 두껍다 그렇죠. 디퓨저, 리플렉트, 글로스, 범프까지 다 꺼보도록 할게요. 끄고 현재 디스플레이 먼트만 들어간 상태입니다. 자, 렌더링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좀 더 울퉁한 느낌들이 강하다 그렇죠. 그래서 어마운트 수치를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10 정도로 줄여서 얘의 울퉁불퉁한 부분을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도록 하세요. 자, 원래대로 디퓨저랑 리플렉트랑 글로스는 원래대로 다 켜주도록 합니다. 자, 얘도 꾹 눌러서 등록을 해줍니다. 자, 지우고 Vray MTL. 자, 뒤에 박스에선 박스를 선택하고 재질을 놓고 한번 미리 보세요. 자, 구에도 하나 넣어줄까요? 구에도 재질 놓고 더블 클릭하고 이번에는 25- 경계석. 보통 우리가 도로 그릴 때 인도랑 경계석이 있죠. 그 경계석 재질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뭐 아주 간단하지만 미리 등록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계석 재질 있죠. 얘를 가지고 와주세요. 자, 그리고 디퓨저에 연결. 자, 얘도 컬러 컬렉션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얘를 범프에 넣어주세요. 울퉁불퉁해질 수 있도록. 자, 지금 이렇게 들어가졌다 그렇죠. 자, 그리고 범프 수치는 우리가 너무 강하게 줄 필요가 없습니다. 얘는 한 5 정도만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경계석 같은 경우도 반사를 너무 많이는 말고 50 정도에 한 0.75 정도 약간의 반사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번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자, 경계석을 이곳에 이렇게 넣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우클릭 하셔서 여기에 보면 C 드라이브에 우리가 그 전에 저장을 했었죠. 세이브를 해서 한번 세이브 하도록 합니다. 자, 다음은 자, 이 멀티 텍스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바닥을 선택하고 재질을 놓고 미리 보기 눌러주세요. 자, 모디파이 가서 자, 플로어 제너레이터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했었습니다. 플로어 제너레이터. 자, 얘를 해주면 F4를 눌러서 한번 볼게요. 자, 지금처럼 어떤 바닥 모델링을 해주는 거예요. 얘를 플로우 패턴도 스탠다드도 있고 뭐 헤링본 형태도 있고 그 뒤에 다양한 형태들이 있어요. 오늘 수업 시간에는 스탠다드 형태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기본 1000 사이즈에 70 가로 세로가 1000에 70짜리 사이즈를 사용하고, 자, 그리고 높이는 1로, 그리고 이 엣지에 베벨 값은 0.5 정도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한번 세이브 한번 해주시고, 자, 저 같은 경우는 안전하게 세이브 에즈를 중간중간에 한 번씩 해주고 있어요. 파일 이름은 항상 -1, -2, -3 이런 식으로 꼭 파일을 여러 개를 저장해 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 얘도 아까 저장했었죠. 우클릭해서 C에서 세이브 하면 지금까지의 이 재질이 저장되게 돼요. 자, 혹시 모르니까 한번 저장을 해놓고 하도록 할게요. 자, 아래쪽에 보면 자, 멀티 텍스처를 가지고 오세요. 자, 얘를 디퓨저에 연결해 줍니다. 자, 멀티 텍스처를 더블 클릭합니다. 자, 비트맵 얘를 눌러서 ADD. 자, 재질은 자, 커넥터에 보시면은 자, 제가 드렸던 재질 중에 제일 마지막에 우드 플로링 멀티라고 되어 있는 얘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거 선택하고 Shift 선택하면 됩니다. 오픈. 자, 그럼 커넥터에서 보면 얘가 마루 한 판 한 판에 재질이 따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하나씩 하나씩. 자, 이 창은 닫아주세요. 자, 그럼 왼쪽에 너무 많다 그렇죠. 많아서 좀 보기 불편할 수도 있는데 얘는 우클릭 하셔서 하이드 차일드 트리를 눌러주면 뒤쪽에 거를 좀 숨겨 놓을 수 있어요. 자, 얘도 그 외의 것들은 다 우리가 안 보여도 되니까 얘를 눌러주면 지금처럼 나머지 다 숨겨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렌더링 한번 돌려볼게요. 저는 중간에 한번 끊어져서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는. 자, 그렇죠. 이 멀티 텍스처 재질은 지금 플로우 제너레이터랑 같이 연동이 되어서 자연스러운 바닥 패턴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한 번 더 보세요. 자, 이 멀티 텍스처를 얘를 한번 클릭해 보시면, 자, 여기에도 몇 가지 옵션이 있는데 유즈 컬러는 얘를 컬러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얘를 뭐 거의 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유즈 텍스처를 해주고, 뭐 여기에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뭐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랜덤마이즈 얘도 우리는 머티리얼 아이디별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그대로 가시면 되고, 스피드 정도, 스피드로 이 패턴을 조금 변경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이 컬러 정도, 이 감마 값을 조절해서 밝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는 컬러 컬렉션을 쓰기 때문에 굳이 얘는 건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이 랜덤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얘가 0.5로 올려보면 지금처럼 이 우드의 패턴을 약간 자연스럽게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만 좀 조절하는 방법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위에 것들은 효과, 얘도 뭐 거의 얘도 최도값이죠. 기본이 0이에요. 저희가 얘를 더 올릴 경우는 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랜덤 부분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멀티 텍스처에도 동일하게 컬러 컬렉션을 연결을 해 두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그 하위 우클릭해서 하이드 차일드 트리를 클릭해 주면 좀 숨겨 놓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얘를 나중에 바닥 컬러를 변경했을 때 이 컬러 컬렉션에서 쓰면 됩니다. 자, 바닥 재질도 좀 더 자연스러운 재질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번에 멀티 텍스처에 들어가셔서 얘 더블 클릭하셔서 다시 한번 얘를 불러와 주세요. AD 들어가셔서
오픈. 자, 닫아주고, 얘는 우클릭, 얘도 하이드 차일드 트리 눌러주세요. 얘도 닫아주시고, 자, 그리고 얘를 리플렉트에 연결해 줍니다. 얘를 하이드 다시 시키도록 할게요. 자, 얘도 동일하게 컬러 컬렉션에 얘를 연결합니다. 자, 연결할 때마다 얘가 자꾸 뜨네요. 자, 우클릭해서 하이드 차일드 해줍니다. 자, 그럼 이 컬러 컬렉션으로 얘를 하나 리플렉트로 만들었어요. 얘를 들어가서 채도를 완전히 빼주도록 할게요. 화이트 컬러로 얘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한번 봅시다. 자, 이 재질 자체도 화이트 컬러로 만들어서 이 우드 재질이 바닥에 반사값을 좀 만들어 줄 거예요. 지금처럼. 흰색은 조금 더 희게, 자, 콘트라스트를 조금 더 올려서 조금 더 블랙과 화이트의 그 경계를 조금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상의 재질로 들어가 주세요. 자, 그리고 얘를 동일하게 글로스에도 동일하게 넣어 주도록 합니다. 자, 얘는 우클릭 하이드 차일드 하도록 할게요. 자, 리플렉트는 저희가 적당하게 사용하고 있고, 글로시도 우드 바닥이 한 0.8 정도 자연스럽게 쓰도록 할게요. 그리고 맵에서 글로스 수치를 한 50 정도로 줄여서 얘도 자연스러운 바닥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범프에도 얘를 살짝 넣어 줄게요. 자, 그런데 범프 수치는 너무 강하게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마루가 그렇게 면이 거칠진 않아요. 그래서 범프는 한 5나 3이나 좀 약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마루 재질로 사용하시면 돼요. 자, 우클릭, 자, 하이드 차일드 트리 눌러서 좀 숨겨 놓도록 할게요. 자, 얘를 꾹 눌러서 자, 이곳에 넣도록 할게요. 자, 순서가 좀 달라져도 일단은 그냥 저장해 놓으세요. 자, 다음은 V-ray 라이트 MTL을 넣어줍니다. 자, 라이트 MTL은 9에만 한번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라이트 MTL은 클릭하셔서 이름을 27- 조명. 자, 멀티 값을 40으로 쓰시면 돼요. 현재 설정 값에는 40으로 사용하면 돼요. 더 밝게 쓰고 싶으면 얘를 더 올려도 되고요. 자, 컬러 같은 경우도 여기서 컬러를 줄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본인이 원하는 컬러를 줘서 이 라이트 컬러를 주면 돼요. 더 밝혀볼까요? 200만큼. 당연히 더 밝아지겠죠. 일반적으로 얘는 우리가 라이트가 들어온다라는 그런 느낌만 줄 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화이트에 한 40 정도만 써주면 됩니다. 자, 그 외의 것들은 잘 모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얘도 넣어주세요. 자, 얘를 삭제해 주시고, 자, 이번에 얘를 우리가 배경 재질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럴 때도 한번 볼게요. 얘도 V-ray 라이트 MTL을 쓰면 됩니다. 자, 이름은 28- 배경이라고 할게요. 자, 커넥트에 들어가서 맵에서 배경 재질, 얘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배경 재질이 있으면 이곳에 가지고 와주세요. 자, 얘를 라이트 컬러에 연결하면 됩니다. 아까 우리 멀티가 얼마 썼죠? 40을 썼어요. 자, 그러면 얘도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 박스로 한번 해볼게요. 자, 기존 박스에 지금 이 재질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얗게만 보이죠? 자, 그래서 자, 기존 비트맵을 클릭하고 얘를 미리 보기를 눌러주세요. 자, 그래도 얘는 하얗게 보이죠. 자, 이런 경우는 자, 모디파이에 가서 자, 디스플레이에 들어갑니다. 지금 디스플레이먼트가 들어가 있는데 얘를 좀 버릴게요. 자, 디스플레이에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자, 버텍스 컬러를 클릭해 주시면 지금처럼 물체 라이트 MTL을 빠진 형태를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지금 박스가 우리가 불러왔던 재질에 비하면 비율이 너무 안 맞다 그렇죠. 지금처럼 비율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UV 맵에 들어가서 그렇죠. UV 맵을 빼고 자, 기존 재질처럼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배경으로 얘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다음에 조명할 때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 등록을 해주세요. 자, 이번에 삭제하고, 자, 이번에 아스팔트 재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한번 잘 보세요. 자, 이번에는 V-Ray 브랜드 MTL 재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얘를 더블 클릭해 보시면 브랜드 재질은 베이스로 사용할 재질과 코트로 사용할 재질, 이 두 재질을 섞어서 쓰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그럼 베이스 재질은 우리가 V-Ray MTL로 만들어 줘야 해요. 자, 스트릿 1번을 아스팔트 재질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디퓨저 컬러로 연결해 주세요. 자, 그리고 바닥을 선택해서 재질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비트맵 컬러를 더블 클릭해서 얘를 미리 보기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얘도 컬러 컬렉션으로 재질을 우리가 도로의 컬러를 좀 밝기를 조절해서 사용해야 되겠죠. 이 컬러 컬렉션을 넣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반사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얘도 Shift 눌러서 복사를 하나 해주세요. 자, 그리고 리플렉트에 연결합니다. 자, 컬러 컬렉션에 가서 지금 우리가 반사 값에 관한 건데 조금 더 밝게 가면 아스팔트 자체가 좀 더 반사 값을 더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밝게 얘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자, 얘를 동일하게 글로스 값에도 얘를 넣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상위 재질로 가서 얘를 한 0.8 정도, 자, 맵에 가서 글로스 수치를 50% 정도로 해서 섞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얘를 범프 재질에도 동일하게 줘서 이 아스팔트가 좀 더 울퉁불퉁한 느낌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가 이제 베이스 재질로 저희는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기본 베이스 재질로. 자, 그럼 코트 재질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V-Ray MTL 재질을 동일하게 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재질 커넥트에 가셔서 코트 재질은 제가 얘를 썼어요. 자, 얘도 동일하게 디퓨저에 연결하고 컬러 컬렉션을 하나 추가해 줍니다. 자, 얘 두 개를 복사를 하나 해주세요. 자, 그리고 앞에 했던 거랑 동일하게 리플렉트에 연결하고 컬러 컬렉션을 더블 클릭해서 반사값과 범프값, 글로스 값을 가진 재질을 만들기 위해서 좀 더 밝기를 밝혀줍니다. 자, 그리고 얘는 일단 코트 1번에 연결해서 바로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얘를 동일하게 글로스에 연결해 주세요. 자, 범프에도 연결해 주세요. 자, 이 재질 더블 클릭해서 글로스 수치는 0. 얘는 7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맵에 가서 글로스는 한 50%만 제가 사용하도록 할게요. 자, 브랜드 재질에서 자, 현재 재질이 들어가져 있다, 그렇죠?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브랜드 재질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자, 중간에 이 컬러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컬러를 제가 블랙에 가까이 가면 지금처럼 베이스 매트리얼 재질을 사용하게 돼요. 그렇죠. 얘를 화이트로 가게 되면 코트 1번에 썼던 재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코트 1번 같은 경우는 UV 사이즈가 좀 재질 사이즈 자체가 1번보다는 훨씬 크게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코트 1번에 이 비트맵 재질을 더블 클릭하셔서 처음부터 이 재질의 타일링 값을 제가 2배로 타일링 값을 2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랜드에서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브랜드 들어가서 자, 브랜드 더블 클릭하셔서 얘를 화이트로 두었을 때 뒤에 있는 얘가 봐졌죠. 오케이. 그리고 범프에 썼던 얘도 동일하게 같이 얘를 수치를 조절을 해줘야 되겠죠. 2로 늘려주도록 합니다. 자, 그럼 이 두 재질을 지금처럼 컬러로 완전히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128이라는 수치를 줘서 얘 두 개를 섞어서 자연스럽게 줄 수도 있어요. 자, 또는 자, 이런 흑백 재질들 얘 말고도 다양한 흑백 재질들이 많겠죠. 자, 이 흑백 재질을 제가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얘를 브랜드 1번에 지금 이곳에 얘를 넣어서 재질을 섞어 쓸 수도 있어요. 아스팔트 재질을 좀 더 자연스럽게 얘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자, 그럼 코트 1번이 지금 재질상에서 좀 많이 보이는 것 같네요. 자, 코트 1번에 이 컬러 컬렉션을 눌러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얘의 밝기를 제가 이렇게 어둡게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두 개가 베이스 컬러랑 차이가 나니까 확실하게 확연하게 이제 표가 나죠. 이 글로스가 가진 이 패턴에 따라서 이 두 재질이 자연스럽게 섞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얘네들을 적당하게 이 컬러를 잘 조절하셔서 자연스러운 아스팔트 재질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브랜드 MTL을 클릭하고 얘는 이름을 29- 아스팔트로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29- 아스팔트 꾹 눌러서 얘도 28 다음에 넣어 주도록 할게요. 얘가 순서가 자꾸 이상하게 들어가네요. 자, 일단은 넣어 주세요. 자, 우리가 만들었던 이 맵 카테고리에서 우클릭 하시고 C에 들어가셔서 세이브를 한번 해주세요. 중간중간에 얘를 계속해서 한 번씩 세이브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아스팔트도 이제 지워주세요. 자, 재질을 불러오고, 자, 이번은 30- 강바닥. 바닥 재질에 이 얘를 재질을 놓고 미리 보기를 눌러주세요. 자, 물 표현을 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좀 더 간단하게 하는 방법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자, 디퓨저 컬러를 조금 조절하도록 할게요. 얘를 143 정도 주고 얘는 한 146을 주도록 할게요. 얘가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얘가 좀 더 진한 반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일단 한 14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렉트는 당연히 물의 반사 값은 당연히 강하게 들어가야 되겠죠. 자, 완전 화이트로 해서 오케이. 자, 글로시 값은 0.98 정도로 해서 좀 더 조금은 잔잔하게 반사 치도록 합니다. 그리고 투명도는 굳이 안 줘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노이즈 재질을 넣어주세요. 자, 이 노이즈 재질을 범프로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노이즈를 더블 클릭하시고 얘를 프랙탈로 바꿔서 좀 더 강하게 바꿔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얘도 씬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일단 뭐 한 600 정도로 맞춰 두도록 합니다. 자, 그럼 이 노이즈 역할이 해주는 부분은 흰색은 튀어나오고 블랙은 들어가게 만들어줘요. 그렇죠. 그럼 지금 단계는 화이트와 블랙, 자, 이렇게만 나눠져 있어요. 자, 이번에 또 한번 보세요. 자, 이번에 다시 한번 노이즈를 다시 넣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컬러 1번에 얘를 하나 연결해 주세요. 블랙 부분에. 그렇죠. 자, 그리고 얘를 더블 클릭해 줍니다. 자, 컬러 1번에는 그거예요. 자, 들어가는 부분에서 이 노이즈 수치를 한 번 더 주는 겁니다. 자, 블랙 부분에서 노이즈를 저는 좀 더 작게 한 100 정도로 조금 더 들어가는 부분을 조금 더 잔잔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줘요. 자, 그리고 얘를 플렉탈로 바꿔주면 좀 더 지금 물 재질이 좀 더 입자가 좀 더 자연스럽게 들어가지게 됩니다. 그렇죠. 다시 노이즈를 하나 줘서, 자, 이번에 지금 보이는 얘를 한번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럼 처음 줬던 노이즈의 블랙 부분에 현재 한 번 더 노이즈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화이트 부분에도 한 번 더 주도록 할게요. 자, 코트 2번에 얘를 또 컬러 2번에 또 연결해 주세요. 지금처럼. 자, 얘를 더블 클릭. 자, 얘는 올라오는 쪽 위쪽에 대한 노이즈 값이에요. 얘는 10으로 줄여서 프랙탈로 위쪽에 뜨는 이 물 재질을 좀 더 잔잔하게 나눠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한 이 정도만 하면
일반적인 물 느낌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앞서 디스플레이먼트라는 거를 저희가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얘도 디스플레이 재질을 하나 주도록 할게요. 자, 코넥터에 들어가면 이 재질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이 재질이 빠진 것 같아요. 이 재질은 저기 유클래스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얘를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자, 우선은 얘를 디스플레이먼트에 일단 연결은 해두도록 할게요. 자, 디스플레이먼트로 연결을 해두고, 자, 얘를 더블 클릭해 주시고, 자, 맵에서 디스플레이먼트는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디파이에 있는 디스플레이먼트를 사용해서 얘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앞서 했듯이 얘는 2D 맵핑 형태니까 랜드스케이프로 바꿔주시고 어마운트 수치만 조절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100까지 올라가면 더 잠기게 되겠죠. 얘가 어마운트 값이 올라가서 뭐 50이나 30이나 또는 얘가 100까지 쓰고 싶은데 시프트 마이너스 뭐 한 50 정도, 마이너스 30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높이를 또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솔루션 수치는 뭐 2048이나 뭐 1024나 이렇게 줘서 사용하시면은 좀 더 이 물결을 좀 더 자연스럽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얘를 꾹 눌러서 자, 30 강바다로 놓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얘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할게요. 다시 만들지 말고 얘를 더블 클릭하셔서 얘를 31번 투명물이라고 이름을 하도록 할게요. 자, 더블 클릭하고 얘는 나머지 수치들은 안 건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리플렉트만, 자, 리플렉트 수치를 좀 투명하게 가야 되겠죠. 당연히 얘가 이제 재질을 투명하게 가기 때문에 뭐 한 255까지 완전히 투명하게 가도 됩니다. 한 240 정도 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얘가 지금 물이 투명한 느낌이 잘 표현이 안 되는데 자, 투명한 물 표현을 위해서 잠시 해보도록 할게요. 얘를 잠시만 셋업 시켜주고, 자, 디스플레이먼트 밑에서 얘를 디스플레이는 일단 버리도록 할게요. 자, 이 플랜에서 폴리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해당 면을 F4를 눌러서 그 전에 우리가 얘를 그대로 썼네요. 그대로 하면 되겠네. 자, 얘를 익스트루드 해서 마이너스 한 500 정도만 해주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시프트 누르고 그대로 위쪽으로 하나 올려주세요. 자, 그리고 클론. 오케이. 자, 지금 얘는 디터치로 면을 떼내도록 합니다. 자, 다 됐네요. 자,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바깥쪽에 있는 이 플랜을 선택을 하시고 우리가 벽돌 재질을 한번 넣어볼까요? 벽돌 아까 레드 재질 만들었던 거 끌고 와서 더블 클릭해서 이 벽돌 재질에 얘를 넣어주세요. 자, UV 사이즈는 박스 타입으로 6000씩. 됐다, 그렇죠. 자, 얘도 디스플레이먼트를 줘서 자, 3D 타입으로 갔었다, 그렇죠. 자, 그리고 AO에 있는 얘를 우리가 사용했었어요. 자, 벽돌 레드 더블 클릭해 보시면 디스플레이에 지금 현재 AO 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얘가. 자, 그래서 얘를 그대로 디스플레이먼트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자, 킵 체크하시고 엣지는 0.001로.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디터치 했던 이 면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얘는 투명물은 약간 옮겨주도록 할게요. 자, 투명물을 클릭하고 얘는 투명물 재질로 넣어 주시면 돼요. 그렇다, 그렇죠. 얘를 물이랑 벽돌을 바닥으로 얘가 이렇게 닿을 수 있도록, 또는 스냅을 켜서 정확하게 얘를 딱 맞춰 주도록 할게요. 자, 스냅을 꺼 주도록 하고,
자, 그러면 해당 지금 물체를 보면 위쪽에 우리가 디터치했던 이 플랜이, 아이고, 이 플랜이 지금 물에 묻혀 있다. 그렇죠. 이 상태에서 다시 이 재생 버튼을 눌러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벽돌 같은 경우도 디스플레이먼트가 엄청 강하네요. 디스플레이 수치를, 아이고, 아까 그대로 들어가 있네. 0으로 가고 어마운트 한 20 정도로만 디스플레이먼트를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해당 물이 지금 이렇게 잠겨져 있습니다. 자, 얘가 투명해졌지만 물 컬러를 좀 살짝 주도록 할게요. 자, 디퓨저 컬러를 지금은 이제 조금 더 맑은 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디퓨저 컬러를 조금 더 푸른색으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얘를 포그 컬러로 물 속에 있는 컬러를 좀 만들어 줍니다. 자, 앞서 만들었던 투명도 없이 만든 그런 강바다랑은 약간 다르죠. 자, 그리고 포그 멀티 값을 줄여줍니다. 0.01 정도로 줄여주도록 할게요. 조금 더 맑아지네요. 자, 그리고 포그 바이오 수치를 조절해서 이 물의 깊이를 좀 정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0.2 정도 줘버릴까요? 0.2. 자, 그리고 물도 물의 이 잔잔함은 자, 내려가서 이 범프 수치를 줄여주면 돼요. 얘를 한 5 정도로 줄여주면 물이 좀 더 잔잔한 느낌으로 들어가게 돼요. 자, 그리고 물 같은 경우도 굴절 값을 한 1.3 정도로 줄여주면 굴절률이 좀 더 줄어들게 돼요. 자, 얘도 이제 씬에 따라서, 그리고 이 바닥 컬러에 따라서 이 물 컬러도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인체에 알루미늄 재질이 빠졌네. 자, 저 알루미늄 재질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박스는 지워버리죠. 뭐 얘는 없어도 될 것 같네. 자, 투명한 물 재질 같은 경우는 이 디퓨저 컬러를 푸른색으로, 맑은 푸른색으로 만들어주고 포그 컬러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반사는 동일하죠. 그리고 투명도 정해주고, 그러고 난 뒤에 포그 컬러의 포그 멀티 값과 포그 바이오 수치를 조절해서 물이 좀 더 투명해질 수 있도록 조절해주면 됩니다. 자, 31번 물도 얘를 이곳에 넣어주도록 합니다. 자, 모두 삭제해 주시고, 자, 마지막으로 이 데크 재질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재질 클릭하고, 물은 놔두고 이 외곽 벽돌 지점에 한번 쓰도록 할게요. 자, 재질을 넣어주고, 자, 이름을 32-데크라고 할게요. 데크. 자, 기존 디스플레이먼트는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데크 재질도 제가 추가해서 U클래스에 파일을 올려놨습니다. 자, 얘도 3D 소스 파일로 옮겨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맵에 들어가서 자, 우드 플랭크 04에 들어가시면 돼요. 자, 1번을 클릭해서 불러와 주세요. 자, 당연히 디퓨저에 연결을 해야 되고, 자, 미리 보기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데크 재질 일단은 그대로 가도록 할게요. 스케일이 좀 크다, 그쵸? 줄여야 되겠네. 3000, 3000, 3000로 줄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 컬러 컬렉션을 하나 주도록 할게요. 자, 현재는 얘가 자, 미리 보기를 눌러주고, 자, 약간 붉은기가 있다 그렇죠. 얘를 처음에 살짝 조절하도록 할게요. 채도만 제가 살짝 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컬러도 약간 붉은 감이 있기 때문에 붉은 감을 살짝 빼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한 이 정도, 채도는 마이너스 한 30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네요. 자, 다음은 자, 리플렉트
재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처럼 글로스 재질과 리플렉트, 디스플레이 재질까지 모두 다 있다 그렇죠. 자, 그럼 일단 리플렉트 재질을 불러와서 자, 얘를 리플렉트 컬러에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글로스 재질도 불러와서 자, 글로시니스 재질에 연결하도록 합니다. 자, 글로스 재질은 앞서 제가 늘 사용하듯이 50%만 사용하도록 할게요. 글로시 값을 한 0.8을 주고 자, 맵에서 글로스 수치를 한 50 정도로 줄여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범프 재질 노멀 맵을 써서 자, 범프에 연결해주고 자, 노멀 재질을 여기에 연결해 주세요. 자, 노멀 맵 재질을 더블 클릭해서 플립 그린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 재질도 얘가 있네요. 얘를 좀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쓰기 위해서 디스플레이 재질을 자, 우선은 디스플레이 연결하고 재질에 들어가서 디스플레이 재질은 좀 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사용할 때는 V-ray 디스플레이먼트에서 꾹 눌러서 노맵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D 형태로 사용하고 얘를 높이는 뭐 10이나 5 정도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리솔루션 자, 리솔루션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하시면 데크 재질은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얘도 이렇게 연결해서 이곳에 넣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럼 현재까지 재질을 저장하도록 할게요. 자, 맵에서 우클릭 하셔서 자, 위쪽 우리가 만들었던 이 카테고리가 있었죠. 여기서 우클릭 하셔서 자, C에서 세이브를 하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저는 제가 쓰는 것도 있고 지금 학교 여러분들하고 만든 것도 있는데 자, 이 부분 또 위에 삼각형을 누르고 이 전체 레이아웃에 대해서 한번 저장하도록 할게요. Save Layout As 문서 안에 우리가 그 전에 저장을 해뒀었죠. 그대로 저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